안녕하세요. 급등주 킬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주식 투자이든 다른 일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실제로 주식 차트를 예로 든다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차트를 보면 이 종목이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안 좋은 종목인지 한눈에 알아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주식 투자에 실패하지 않겠죠? 주식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누군가를 속이려 하는 여러 가지 말이나 행동에 의심하지 못하고 이것이 사기일까 진심일까 하는 요점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은 중요한 순간에 아주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만약 그 사업 아이템이 사람의 손이 많이 가고 한 번의 노력으로 수입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고 매번 사람이 어떤 일을 해주어야만 지속이 되는 사업이면 좋은 사업은 아니겠죠. 한 번의 노력으로 꾸준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내가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혜택을 많은 사람이 누리면서 나도 덩달아 수입이 생기는 아이템, 때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남들이 혀를 내두를 때 정반대로 생각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런 것이 바로 통찰력이 가지는 힘이 아닐까요? 이런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 현상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리해서 요점을 파악하고 누군가에게 설득력 있게 어떤 현상을 바로 콕 집어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을 알고 있고 어쩌면 본인의 미래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면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20대의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거두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직장 생활은 경제적 자유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사업의 길로 빨리 접어든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모험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일 확률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런 통찰력이 분명 필요합니다. 어떤 종목군에 투자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스캘핑을 할 것인가, 단타를 할 것인가, 스윙을 할 것인가,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한 종목에 몰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분산 투자해서 위험을 줄일 것인가, 이런 결정도 해야 하고 생각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짧은 지식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실력도 없이 1억, 2억씩 주식 계좌에 넣어놓고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회사가 좋아 보인다, 아는 사람이 추천했다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합니다. 다들 주식하는데 나만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분할 매수도 하지 않고 한 방에 훅 들어가 버리고 빠질 때는 이왕 이렇게 된 거 1년, 2년 묶어놓으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화랑장에서 운 좋게 한두 번 벌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본 사람은 주식장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원금을 다 날릴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던진 화두가 대형주를 살 것인가, 중소형주를 살 것인가 였습니다. 이 물음 자체가 통찰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당연히 대형주가 더 안정적인 것 같고 회사도 좋으니까 주가도 더 잘 오를 것 같고 그렇죠? 하지만 주식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깡통 차는 투자자들이 왜 나올까요?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는 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바로 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차트를 볼 때도 많은 보조지표를 사용하는데 이 보조지표도 많이 쓰는 것이 좋을까요? 적게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마 생각이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조지표는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써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보조지표는 알려주는 결과가 서로 너무 달라서 어느 것은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어느 보조지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 갈피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변수가 늘어나서 참고하고 투자의 결정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 원칙이 정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는 꼭 필요한 것만 두세 개 정도 심플하게 사용하는 것이 차트를 보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주식 유튜버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각각 이 종목이 좋다, 저 종목이 좋다는 영상이 많이 올라오지만 위험한 종목 및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디 우리 급등주 킬러 가족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통찰력 있게 잘 걸러서 유익한 정보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급등주 킬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